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은철아, 너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인지 알아? 글쎄, 나는 처음 보는 사진이야. 뭔가 막 부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왜 부수는 거야? 설명 좀 해주라. 방금 보여준 사진은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에 예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모습이야. 조선 총독부면 1910년에 병합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관이잖아?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에 취임한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시고 사이 간격이 엄청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김영삼 대통령과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라. 그래, 좋아. 대신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빨리 설명해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민족 우선의 정치를 선포했고 취임 직후부터 범국가적으로 반일 감정을 증폭시켰어. 그때 들고 나왔던 키워드 중 하나가 민족정기인데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 어라, 요즘 영화 파묘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쇠말뚝이나 일제풍수모략설 같은 지금은 학계에서 거의 사장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 미리 예습을 했니? 그것도 김영삼 정부 당시 시행한 일이야. 사실 근거도 빈약한 루머에 불과했지. 현 안전행정부인 당시 내무부는 전국 명산에 박혀있다는 일제 풍수침략에 산 증거인 쇠말뚝을 뽑아냈고 교육부는 황국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결정했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슬로건이 등장한 것도 이때인데 누가 어떤 역사를 어떻게 세웠는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이런 민족정기 회복의 대표적인 사업이 오늘 영상 앞에서 보여준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였어. 근데 그 당시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인 건 아니었을 거잖아? 199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무슨 건물이었어? 그때는 전두환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해당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한 지 7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였어.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새 박물관 건물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구내에 있던 후생관을 임시박물관으로 급조하여 유물을 옮겨 놓은 다음에 바로 해체해버린 거지. 허걱,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근데 되게 건물이 커 보이는데 이 건물이 세워진 과정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라. 이 건물은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 랄란데가 기초 설계를 했고 그가 사망하자 일본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 구니에다 히로시 등이 설계를 완성했어. 건설 공사는 일본의 오쿠라구미와 시미즈구미가 시행했어. 1916년 7월 10일 착공되어 1926년 10월 1일 낙성식을 가졌으니 건설 기간만 10년이 걸렸고 비용은 675만 1982엔이 들었지. 석재를 다루는 작업을 위해 일본인과 중국인 석공 300명이 동원됐고 조선인 인부가 연인원으로 20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해. 우와, 정말 엄청난 돈이랑 인원이 동원되어서 세워졌구나. 그럼 돈이랑 인원만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 청사는 당시 일본의 본토와 식민지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동양 최대의 근대식 건축물이었어. 문제는 그 건물이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 일부를 헐어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경복궁을 가렸다는 거지. 해방 후에도 이 건물은 근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장으로 자주 등장해. 1945년 9월 9일 총독부 청사의 제1의실에서 미 제24군 군단장 조나지 중장이 제9대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게 항복문서를 받아냈거든. 이후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총독부 청사를 제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 청사로 사용하기도 했어. 이 건물의 명칭을 중앙청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군이 이 건물을 캐피탈홀이라고 명명했고 정인보가 이를 번역해서 중앙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야. 오, 그렇구나. 항복 문서를 받아낸 장소이자 미군도 군정청 청사로 사용했으면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장소네. 이후에도 여기가 중요하게 사용되었어? 물론이지. 1948년 5월 10일에 청사 중앙홀에서 제헌국회가 개원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청사 앞들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어.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청사로 이용되기도 했지. 대한민국 건국의 순간과 역사를 함께한 장소인 거야. 그 이후에도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이 불을 질러 타버린 내부를 1962년 복구하여 중앙청 본청 개청식을 열었고 정부 서울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정부청사로 사용되었어. 그리고 1986년 8월 21일에 청사의 개보수 작업을 거쳐 앞서 설명해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많은 흔적이 있었던 곳인데 사라져버렸구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때? 과거의 강대국들은 엄청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처럼 철거해버렸어? 좋은 질문이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조금 소개해줄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인도 대통령의 공식 관저인 라슈트라파티 바반이야. 1950년대까지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인도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던 곳이지만 인도의 대통령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영국과 인도 사이에도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잘 보존해놓은 모습이야. 대만도 그래. 이 건물은 지금 대만이 총통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역시 1919년에 타이완 총통부로 쓰기 위해 일본 제국이 지은 건물이지. 하나는 영국, 하나는 일본이 지었는데 서로 많은 역사적 트러블이 있었던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남겨뒀구나. 다른 사례도 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해주라. 그래. 이번에는 두 개 나라의 식민지 지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소개해줄게. 바로 이 건물이야. 지금 필리핀 대통령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말라카냥궁인데 이 건물은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할 때도 사용한 건물이고 이후 미국에게 식민지가 할양되고 나서도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어. 스페인 총독 18명, 미국 총독 14명, 이렇게 이 건물을 거쳐간 식민지 지도자만 해도 32명에 달할 정도이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줄 건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얽혀있는 이 더블린 캐슬이야. 사실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어. 통치의 기간도 몇백 년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탈과 압제가 있었고 화이트 니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예로 팔기도 했지. 이 건물은 그 역사의 산 증인이야. 영국 총독의 거주지이자 각종 행사나 행정의 중심지로 이용되었거든.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아직도 이 건물을 국빈 만찬이나 기념식 같은 중대한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렇구나.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다 철거해버린 것은 아니네. 너가 설명해준 걸 들어보니 식민의 역사만 가지고 있던 건물은 아닌 것 같던데. 맞아. 김영삼 정부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 군정청 역사의 현장, 대한민국 재헌의회 개원 현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현장,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청사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민주화의 현장을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부숴버린 거지.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